우리가 수원에서 수열에 대해서 배웠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는 자, 첫 항,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 이렇게 카운터가 되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그 수열이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 우선 무한대라는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이 기호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한다. 자, 이 무한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수가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무한대는 기호이지 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끼리는 대소 판정을 할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증가하는 속도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자, 지수식과 다항식은 어떤 게 더 증가 속도가 더 클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2의 x승과 x제곱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증가를 할까? 자, 지수식이 더 빨리 증가를 하겠지. 다항식끼리 비교를 할 때는 차수가 낮은 항보다 차수가 높은 항이 증가 속도가 더 빨라. x제곱과 x세제곱을 비교한다면 x세제곱이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그 다음 지수식끼리 비교를 한다면 2의 x승과 3의 x승을 비교했을 때 3의 x승이 더 증가 속도가 빠르겠지. 미수의 절대값이 큰 항이 절대값이 작은 항보다 더 증가 속도가 빠르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무한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 무한대라는 기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무한대에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똑같이 무한대가 된다. 그 다음 무한대끼리 더하거나 무한대끼리 곱하거나 다 무한대가 된다. 어떤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어 주면 이건 0이 되고, 무한대의 n제곱근을 해도 똑같이 무한대가 되고, 이때 n은 2 이상인 자연수를 말한다. 자, 그 다음 무한대에 어떤 상수가 곱해지면, 자,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얘는 무한대가 되고, 만약에 음수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야. 무한대를 a로 나누면, 자, 이것도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무한대가 되고, 자, a로 나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a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5번과 겹치는 내용이라고 봐도 돼. 자, 무한대를 음수로 나누어 주면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번에는 수렴과 발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자,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이 알파를 이 수열 AN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면서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지금 보면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n이 한없이 커져도 an이 그냥 c에 수렴하는 거야. 상수야. 자, an 자체가 어떤 상수값을 갖지. 자, 이걸 극한값으로 표현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에 가까워지고 이것은 그냥 함수값 c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걸 보자. 자,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와서 어디에 가까워지지? 자, 점점 한없이 작아지지만 그래도 결국은 1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야. 이걸 표현을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뭐였지? n분의 n 플러스 1은 결국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걸 보자.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했어. 그런데 2분의 1까지 갔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자, x축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이거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 0으로 수렴한다. 수렴값은 0이다. 극한값은 0이다. 다 똑같은 말이야. 수열 an이 수렴을 하고 그 수렴값이 그 극한값이 알파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1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과 같고 자 이게 하나씩 점점 더 커진다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도 다 같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수렴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하면 자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또 진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고 한다. 자, 한없이 커지는 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작아지는 건 음의 무한대로 발산, 자,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은 진동. 자, 이걸 기호로 나타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에는 자, 무한대로 가는 거를 발산이라고 하고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진동을 하는 거는 그림과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거 이런 거는 n에다가 1, 2, 3, 4 차례로 넣어보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지? 이렇게 진동이 되는 것도 발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서가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자, 계속 발산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거.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되지. 2를 대입하면 1이 되고 다시 0, 다시 1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된다. 이번에는 리미트라는 기호가 들어갔을 때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수렴을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에 수렴을 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수렴을 한다는 전제하에 수렴하지 않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야. 자 수렴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an에 어떤 상수 k가 곱해져 있다면 이 극한값은 원래 an의 극한값 알파에다가 똑같이 k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an과 bn이 다 수렴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똑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곱하기로 나올 때도 똑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고 나누기를 할 때도 똑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 단지 이때는 bn도 0이 아니어야 되고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돼. 분수식일 때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는 거는 항상 나오는 거였어.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은 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이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 이걸 다시 해석하면 극한값이 an의 극한값이 알파이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야. 자, 두 번째로 수열 an이 발산한다 그러면 아까 세 가지가 있었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거나 또는 진동을 하거나 이 세 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 극한값은 없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극한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배우게 될 거야. 자,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형태가 있어. 자, 유리식이나 무리식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유리식이 주어졌을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하고 분모를 다 나누는 거야. 분수꼴에서 위아래 같은 값으로 나눠줄 때는 전체 값에 변화가 없지. 자,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지금 n제곱이 되기 때문에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다 나누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 그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하는 걸 배웠지. 자, 이걸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n분의 1과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자, 상수만 남아서 2로 수렴을 한다. 이번에 유리식을 한번 해봤으니까 무리식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무리식을 극한값으로 구하라고 하면 근호 안에 n제곱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n이야. 분모의 최고차항도 n, 분자의 최고차항도 n. 그래서 모든 항을 n으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계산이 돼서 n제곱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결국 이 식은 2분의 1로 수렴을 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그런 극한값을 구할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기본 원리는 같은데 자, 우리 지금 유리식을 해봤고 그 다음에 무리식을 해봤고 이번에 지수식을 한번 해보자. 지수식은 조금은 달라. 자, 지수식이 왜 좀 다르다고 했냐면 지금은 예를 들은 게 3, 2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냥 밑수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아까는 차수가 높은 항으로 나눠줬다면 지수식은 밑에 절대값이 큰 항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밑에 절대값이 큰 항이 3의 n승이므로 이 경우에는 분모 중에서 자 3의 n승과 2의 n승 중에서 3의 n승이 더 큰 수지. 그래서 3의 n승으로 모든 항을 각각 나누어 주면 자 3의 n승분의 1은 아까 무한대분의 상수랑 같은 꼴이고 자 3분의 1의 n승은 자, 수열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0으로 수렴을 하면 남는 수는 1분의 3, 그래서 3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만일의 경우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다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 두어도 분자에 n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된다.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다면 그러면 분모가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0으로 수렴을 해. 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만약에 같다면 이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아까 풀었던 문제를 한번 볼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유리식은 분자도 n제곱, 분모도 n제곱, 차수가 n제곱으로 같았어. 그랬더니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하나는 2고 앞에 1이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답이 2가 나온 거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무리식 같은 경우 최고차항이 루트 안에서는 n제곱이야. 이때 1이 생략된 거지. 그지? 그 다음 플러스 여기서도 지금 1이고 위에도 1이 생략된 거고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에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답을 바로 유추할 수 있다. 몇 개의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 이 유리식은 분자는 3차야. 그리고 분모는 2차야. n 이렇게 곱해서 2차가 돼. 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므로 이건 무한대로 간다 그랬지. 자, 두 번째는 분모가 3차고 분자가 2차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분자의 차수가 작을 때 그럴 땐 분모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0에 수렴을 한다.
자, 세 번째 걸 보면 n제곱, n제곱 차수가 같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취해주면 3분의 6.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자,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어떤 형태인지 어떤 꼴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해법이 보여. 자, 첫 번째 배웠던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었고, 두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자, 다항식과 무리식과 지수식을 각각 예를 들어서 풀어본다면, 자, 이렇게 다항식으로 됐을 때에는 가장 최고차항으로 묶어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최고차항은 n제곱이니까 n제곱으로 묶어나면, 자, 그러면 우리 이것들 다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이것만 남아. 그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은 어떻게 될까?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은 최고차항을 괄호 밖으로 묶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두 번째. 무리식으로 주어진 부분을 일단 유리화를 해야 돼. 분모로 주어질 때도 있고 분자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각각 유리화를 하면 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런 무리식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자, 이런 경우에는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혈례를 곱하면 위아래 각각 곱해야 전체 값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식을 변형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이 n제곱과 n제곱이 없어지면서 최고차항이 n이 되는 거야. 여기도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n이 되고 n이 되지. 그래서 분자, 분모, 차수가 같을 때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오면 위에는 2, 아래에는 1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이걸 정리하면 무리식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유리화를 먼저 시키는 거야. 자, 지수식의 경우에는 다항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을 괄호 안으로 묶어내는 건데 지수식에서 최고차항은 밑에 절대값이 큰 게 최고차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의 n승과 3의 n승 중에서 밑이 4가 더 크지. 그래서 4의 n승으로 묶어주면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분의 3의 n승은 0으로 수렴을 하니까 자, 4의 n승만 남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점점 커지니까 발산한다. 다시 정리하면 밑에 절대값이 큰 항을 괄호 밖으로 묶으면 돼. 자, 문제를 더 좀 풀어보자.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저런 식이 주어졌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bn이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걸 다시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1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시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지? 그런데 bn이 뭐였어? 자, 저렇게 an으로 주어졌지?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an은 이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a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뀌고 우리 처음에 연산 배울 때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자, 리미트 bn이 지금 수렴하지? 리미트 bn이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사칙연산에 대해서 다 분배가 가능했어. 자, 그래서 1 플러스 2 3 마이너스 2.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을 1로 다 대입을 해준 거야. 최종 계산을 하면 답이 3이 된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이 1일 때라고 물어봤어. 그럴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건 어떻게 풀까? 좀 아까 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를 bn으로 놓고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1인 거야. 그 다음 주어진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자, an이 bn이니까 an은
n분의 bn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식을 바꾼다면 자, 이 식과 이 식이 각각 수렴함으로 자, 수렴하지 않을 때는 리미트 분배하면 안 돼. 자, 각각 수렴함으로 이 식을 다시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 나누기 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렇게 리미트 연산할 때 각각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을 때는 절대 분배하면 안 된다는 걸 절대 잊지 않도록 하자.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